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들과 각 정당은 저마다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각 당 목소리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보수석 부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저 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직전까지 확실한 일강 구도 고수해 왔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대선 승리 확신하십니까? 당연히 확신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 중에 뭐 한두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긴 했잖아요. 소위 네. 이제 뭐 말 실수 이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뭐 큰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그 한 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의원님, 이 득표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 몇 퍼센트 득표 예상하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득표율 예상 뭐 이런 것들을 할 지금 처지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한 표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심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부자봉조심 아닙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번 선거가 분명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아요. 다른 때와는 달리 내란을 분명하게 종식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무너진 경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내란 세력에게 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토론과 정쟁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께서도 우리 대한민국 내 운명을 이런 내란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심판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그런 투표를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호소드리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대선 기간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최대 위기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희들의 위기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김문수 후보와 격차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라든지 뭐 1차 TV 토론 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태도 문제도 좀 지적이 됐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앵커께서 이제 그런 걸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슨 뭐 위기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다 똑같이 그런 정말 뭐 아주 긴장감으로 점철된 그런 과정이어서 어디가 특별히 위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중한 내란 종식을 제1당의 그 후보로서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로서 민주주의를 당연히 살려야 될 그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책임감이 있고 이것을 못 해내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긴장으로 내내 그 점철된 그런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엄살이나 그냥 뭐 선거 때 예의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텔방에 그 나누어지는 대화들 올라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이 긴장과 혼신을 다한다 이거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디가 특별하게 더 이렇게 위기였다 뭐 이런 것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격차가 좁혀지는 뭐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을 때 그런 때 저희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정당 지지율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대선 후보의 득표 경향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살짝 긴장은 되죠. 그러나 저희들보다는 사실 이 국민들 중도층의 여론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흔들릴까 이제 저희들은 더 확신 있는 그런 겸손하면서도 그런 확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김문수 후보님께서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것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깜깜이 기간 중에 이 국민의 여론을 좀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발언인데 이 발언은 이 정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언이어서요.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 날에 더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이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그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험지는 당연히 저희들이 어려운 곳인데 예. 역대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 때 득표해왔던 저희들의 득표율보다 얼만큼 저희가 확장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조금만이라도 저희가 단 1, 2%라도 예. 저희가 더 확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재명 후보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PK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뭐 당연히 예. 정말 그 엄청난 격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러나 끝까지 믿는 것은 국민입니다. 예. 국민들께서 그런 곳에서도 이번 선거의 의미,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의 선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내 삶을 위한 또 대한민국을 위한 투표를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 사전 투표 관련해서 뭐 이래저래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당에서 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승부가 안 할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사전 투표가 왜 그게 이재명 후보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책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앵커에게 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예.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깝지요. 선관위도 최선을 다했고 어느 때보다 아주 엄중하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좀 사소한 그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죠. 그러나 아직 그 발생한 사례 중에서는 자작극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뭐 수사가 남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아주 현명하시기 때문에요. 그거 한두 건 가지고 이 사전 투표 전체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시고요. 예.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그걸 아주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불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벌써 일부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미 그런 분들은 이런 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하등의 걸림돌이 될 그럴 세력들이 아닙니다. 국민은 현명하십니다. 예. 의원님, 이번 아무래도 민주당의 선거 전략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중도 전략 같은데요. 네. 지난 TV 토론에서 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선전했지 않습니까? 네. 이 권 후보의 등장이 이 중도 전략에 도움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민주당 지지자 표를 가져갔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얻을 수 있는 표를 얻는 것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도 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TV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를 향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비전이 국민에게 좀 정확히 전달됐으면 좋겠다. 예. 당연히 우리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가진 정당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인데요.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그런 실용적인 태도, 예. 정책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확실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것이 다시 정리하면 다른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중도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이전부터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그러한 어떤 중도 확장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고 이번 TV 토론을 위해 확인이 되면서 예. 그렇게 아마 좀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행정가 출신 아닙니까? 정치인이면서도. 예. 그런데 이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그것도 아주 잘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떤 대다수의 시민과 도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편향된 경도된 정책을 하거나 태도를 보인다면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겠어요? 이건 실용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시장과 도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포비아라고 하는 이재명을 두려워하라라고 선전하는 것이 유일해 보이는 그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전략 이런 것은 죄 지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두려움이지 왜 국민 보고 두려움을 강요합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실력과 실용을 겸비한 예. 그런 적임 후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확신했지 않습니까? 이 정치의 네. 말 되게 대단히 중요한데 좀 뭔가 네. 유감 표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신뢰성 차원에서라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후보이지만 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언론이 질문을 받을 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 이재명 후보라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 사과의 영역이라든가 유감의 표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하고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끝난 그 밤에 극적으로 사실은 단일화를 선언함으로써 그런 안철수 후보는 그 일주일 전까지도 손가락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예. 표현까지 하면서 전혀 아닌 것처럼 했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어떤 경험들 때문에 후보인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연히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원님 이 공직선거운동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네. 예, 마지막 유세 일정 등 포함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표 한번 호소해 주십시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정말로 한 표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3표가 더 필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지막 날 한 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아주 피가 마르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어떤 선거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내란을 반드시 종식해야 하고 이것은 토론과 정쟁의 영역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대한민국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준비된 적임자, 그런 적임자 이재명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드리는 것. 내란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바뀔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또 현명한 주권자 주인으로서의 판단을 오늘 반드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그렇게 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보수석 부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